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바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거 참아야 하나? 아니면 싸워야 하나? 진짜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실제 법원 판례를 가지고 그 기준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 진짜 완전 공감되지 않으세요? 근데 말이죠. 그냥 일이 많고 힘들어서 때려치우고 싶다 하는 거랑 어떤 특정 사람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후자는요,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엄연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도대체 어디까지가 참고 넘겨야 할 일이고 어디부터가 법의 영역인지 그 경계선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실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벌어진 일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두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입사 3년차 A씨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상사인 B팀장이 정말 사생활 질문은 그냥 기본이고요. 틈만 나면 어깨 주무르고 손 만지고 이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계속한 거예요. A씨가 너무 불편해서 좀 표정을 굳히면 돌아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에이, 딸 같아서 그러지 하면서 오히려 핀잔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반대의 경우예요. 회사에서 잘린 C씨의 이야기인데 이 C씨는 회사가 날 부당하게 괴롭혔다 하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동료들 증언이 완전 다른 거예요. C씨가 이력서도 속였고 무단결근은 밥 먹듯이 하고 심지어 동료한테 막 욕설에 폭력까지 썼다는 거죠.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상황이잖아요.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지금 바로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딱 봐도 한 명은 명백한 피해자 같고 다른 한 명은 글쎄요, 좀 가해자처럼 보이는데 과연 법원의 생각도 우리와 같았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이긴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 본인들 피해자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C씨는 패소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 두 판결을 가른 아주 결정적인 법적 기준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걸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A씨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사용자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법원이 B팀장의 성희롱 행위는 당연하고 그걸 제대로 막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둔 회사한테도 책임을 물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직원이 회사 안에서 업무랑 관련해서 사고를 치면 회사도 같이 책임져야 한다 이겁니다. 제가 원래 좀 그래요. 이런 변명 법원에서는 절대 안 통한다는 거죠. 반면에 CC 케이스는요, 법원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라는 걸 인정해버렸어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딱 들어보세요. 이력서 속였죠. 맨날 무단결근했죠. 동료한테 욕하고 때렸죠. 이런 행동은 직장 생활의 가장 기본인 믿음, 즉 신뢰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도 이 정도면 잘릴만 하다, 해고는 정당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예견 가능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딱 보니까 저기서 괴롭힘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걸 알았거나 조금만 신경 썼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잘못 아니에요 해봤자 소용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만큼 회사가 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가장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정말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뭘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증거죠. 법정에서는요, 그냥 너무 억울해요, 힘들어요, 이런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결국 이 싸움은 누가 더 냉정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로 결판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증거 수집 방법 4가지. 첫째, 괴롭힘 일지 쓰기. 둘째, 합법적으로 녹음하기. 셋째, 병원 진료 기록 남기기. 그리고 넷째, 동료 진술 확보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괴롭힘 일지.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그냥 대충 쓰면 아무 소용 없어요. 팀장이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쓰면 증거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써야 하냐면요. 2024년 5월 20일 오후 3시에 회의실에서 B 팀장이 내가 쓴 보고서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모든 팀원이 보는 앞에서 머리는 장식이냐라고 소리쳤다. 이런 식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녹음인데요. 와, 이건 진짜 별표 5개짜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괜찮아요. 이건 합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를 몰래 녹음기 켜놓고 녹음한다? 이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범죄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병원 기록입니다. 만약 괴롭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잠을 못 자요. 라고요. 이렇게 진료기록부에 원인이 딱 남게 되면요. 나중에 이게 그 괴롭힘과 내 건강 문제 사이의 연결고리를 증명해주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료의 진술입니다. 사실 동료들이 괜히 불이익받을까봐 직접 나서서 증언해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럴 땐 이걸 기억하세요. 동료가 보낸 위로 문자, 예를 들어 와까 팀장님 진짜 너무 심하더라. 너 괜찮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두세요. 이것만으로도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뒷받침해주는 아주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모든 것들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그냥 참는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2개의 사례가 정확히 보여주잖아요. 법은 제가 너무 억울해요 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증거를 준비한 사람의 편을 들어준다는 사실. 이 점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